대통령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 그리고 정치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최영태의 김대중 특강을 통해서 40회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그 영화가 만들어져서 전국 150여 개 상영관에서 오늘 일제히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다룬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오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영화를 제작한 윤학열 총감독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젊은 층들은 뭐 많이들 잊혀져가는 그런 정치인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이유부터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뭐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영화 드라마를 만든 사람인데요. 최소한의 예의죠. 우리 민족에게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다는 이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로 올해가 이제 서거 10주년이신데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사명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예의와 사명이라는 말씀 참 와닿는데요.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도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생각과 소회가 드실 것 같습니다. 영화는 상업적인 논리를 배제할 수 없는데요. 네. 일단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드디어 이제 개봉을 하게 됐고 대신에 이제 그 귀한 다른 영화들도 많이 개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정신과 관련돼 있고 마음과 관련돼 있는 거니까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청년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네, 특히 청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희들 이제 보통 기존의 다큐멘터리는 고발이나 보도나 뭐 이런 류의 다큐멘터리가 많은데요. 희한하게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하는 양심 다큐멘터리는 이 영화를 보고 나면 희망이 생깁니다. 네. 또 꿈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이분의 삶, 파란만장했던 이분의 그 삶을 그냥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을 뿐인데 왜 희망과 꿈이 생길까? 이분이 그 희망과 꿈을 놓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이 헬조선이다, 어려운 한국이다 이렇게 되는 특별하게 이 작품을 보게 되면 꿈과 희망이 생깁니다. 정말 우리도 할 수 있고 이게 남과 북이 통일되는 이 비전이 보이고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방송이 황동현의 시선집중에서도 이 김대중 대통령을 40회로 나눠서 매주 금요일 오늘 바로 좀 전에 최영태 교수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시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총감독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을 과거의 정치인이 아닌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설계자로서 이해하게 되면 정말 희망과 꿈이 생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런 점에서 좀 일치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총감독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에 대해서 우리 감독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특별한 계기, 이유가 있으십니까? 한 2년 전인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저서하셨던 김태근 작가 선생님의 그 저서를 제가 보고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대통령이셨다. 저는 이제 서울이 고향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분의 삶이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생명을 다해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구나. 이런 자각이 들게 되니까 정말로 저 역시도 제 분야에서 행동하는 양심을 되찾게 된 거고요. 네. 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말 귀한 대통령이셨는데 5편의 영화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화는 한 편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서 꼭 이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사명으로 다가왔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지금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행동하는 양심 김대중이라는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청년에게 민족이 다가왔습니다. 청년에게 국가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김대중이라는 청년이었죠. 네. 이분이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말년까지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한 한 사람의 삶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발전과 고통, 아픔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이분의 삶을 추적하다 보니까 작품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꼭 우리 청년들이 봐야 됩니다. 너희들이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이 자유가 누군가의 생명건 헌신에 의해서 또 함께한 동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각인시켜줘야 됩니다. 네.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저도 그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국 현대사의 변곡점, 큰 변화의 기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꼭 중심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다루는, 그리고 우리 총 감독님의 입장에서 김대중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다가오시던가요? 구체적으로 뭐 사례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데 이제 사람에 대한 사랑이시죠. 그게 특히나 우리 몸이 불편한 피아니스트인 이희아 선생님께서도 출연하셔서 증언을 해주셨는데 네. 가지지 못하거나 소외된 자들에 대한 일관된 시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마 대통령님도 몸이 불편하셔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무시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늘 함께하는 시선을 가지셨다. 또 그 외에 정치적인 위대함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네. 늘 가지지 못한 자 편에서 그분들에게 방점을 두셨다는 점이 저는 가장 가슴에 와닿습니다. 네.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이 사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리더, 지식인으로서의 이 책무가 그분을 결정적인 순간에도 변절하지 않고 어떤 지고지순한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특별히 광주와 이 호남인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어떤 책임의식, 부채의식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랑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온전주의 시작은 광주였고 광주의 사명의 심장이 자기를 뛰게 했다. 정말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민주화의 시점은 좀 이런 표현까지 드리긴 뭐하지만 네. 광주 시민의 헌신에 의해서 시작됐다. 그 기록을 우리가 함께 본다. 또 후대에 알린다. 그래서 특별하게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가 네. 대구나 부산 지역에 상설관이 이렇게 오픈이 돼서 네. 제 작품 이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민간 김대중, 또 김대중과 아버지, 또 경제학자인 김대중, 사회학자인 김대중,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의 작품들이 만들어져서 타 지역 도시에서도 이렇게 상설 이렇게 관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난의 삶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오셨는데 이 고난과 역경 자체를 단 한 번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갔다는 데 있어서 그분이 가졌다는 그 아픔과 고난, 그게 어떤 또 의미였을까 우리 사회에, 그리고 개인에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결국 이제 이분의 그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늘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희망사항이기도 한데 좀 질문하신 것과 좀 벗어난 내용이기도 한데 김대중 학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같은 데는요, 이제 퇴임하신 대통령 부시나 케네디나 이런 분들의 이제 행적이나 그런 사상을 연구하는 것들이 학문화되거든요. 네. 저희도 김대중 대통령은요, 한 개인의 선을 뛰어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의 어떤 경제적 식견, 또 외교적 식견, 또 인문학적인 식견, 이런 것들이 학문화돼야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 지역에 여러 대학들이 있고 또 전남 지역에 여러 대학들이 있으니까 김대중 학과, 행동하는 양심 학과만 하나만 한 챕터만 봐도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학문적인 그런 네. 깊이감이 있거든요. 총 감독님의 인터뷰 과정에 나오는 목소리 격정만 들어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 영화를 만들고 감동적으로 직접 제작을 하시면서 감동을 받으셨는가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감독님, 일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을 빨갱이 프레임을 씌운달지 이러면서 계속 왜곡도 폄훼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바라는 바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죠. 진리에 다가가는 시선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아픔이나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상처로부터 성숙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그런 것들 다 포용하셨거든요. 네. 이분의 행동하는 양심의 거대한 함의 속에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에까지 대한 용서까지 담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좀 그만둬야 될 시점이 이미 넘어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돼버렸습니다. 꼭 영화를 통해서 다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가치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